하고요. 원래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이 그 엠벤첼 함트, R&B 함트 신청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바나님이 같이 여는 함트니까 제가 신청할 일이 없는데도 왠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세일러 함트나 엠벤첼이래. 이 비어 함트를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선착순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함트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지를 않았어가지고 세일러 함트 할 때도 처음에 뭐 한 20분만 돼도 좋겠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그때 아마 40분 조금 넘게 같이 하셨고 이제 한 45분 정도 됐을 때 제가 첫 함트인데 처음 여는 함트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여기까지만 받고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이 비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 함트방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예쁜 것 같다 막 그랬는데 바이슈님이 이거 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 이거 꼭 뜰래요 하고 다른 분들이 저도 뜰래요 해갖고 그냥 함트 안에 함트 같은 식으로 따로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이제 함트를 신청해 본 적은 꽤 있는데 이제 바나함트 하면서 제가 또 선착순으로 함트 신청을 받아보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함트를 열어놓고 내가 신청을 받는 거에 내가 긴장이 되고 떨려서 일을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회의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약간 저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회의는 아니고 저 혼자 이제 막 글 쓰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근데 도저히 그게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서 오늘은 글러먹었다. 그러고서는 접고 미뤄뒀던 F4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서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F4는 이 비어라는 스웨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웨터는 이제 세일러 함트 진행하면서 함트 속의 함트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몇 분이랑 작게 진행을 했던 작품이고요. 이게 9월 말까지 해서 함트는 마감이 됐어요. 네, 9월 말에 끝난 함트를 그러니까 완성한 지도 한 달이 됐다는 거죠. 완성한 지 한 달이 된 옷을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F4 영상을 찍는 이런 게으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각설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스웨터는 에리시미즈 작가님의 도안이에요. 에리시미즈 작가님의 도안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에 소매도 약간 벌룬 느낌의 그런 스웨터고 이 스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이는 요 배색들이에요. 이게 약간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한번 쓱 그려놓은 붓터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물결무늬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색 무늬인데 이 도안 이름이 비어잖아요. 처음에는 비어? 이거 왜 비어지? 그랬는데 그 비어가 방향 전환하다 왔다 갔다 하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뜻이 있는데 이 배색을 뜨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점원 숏로우 넣는 거랑 비슷하게 약간 요 부분에서만 겉뜨기로 쭉 뜨다가 요 배색 있는 데 오면은 겉뜨기 안 뜨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요 부분에서 몇 번 반복하면서 걸러뜨기랑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뜨면은 요런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도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색 뜨는 방법이 이거 어떻게 뜨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뜨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약간 되게 막 여성스럽고 막 로맨틱하고 막 그런 옷을 입지를 않아요. 잘 안 입고 그런 옷이 그래서 없기도 하고, 근데 얘는 제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여성스러움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그냥 넥라인도 보트넥이고 약간 굳이 여성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소매가 이렇게 약간 이런 레이스 무늬, 알레 무늬가 들어가고 벌룬 슬리브라는 거, 그 정도여가지고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블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메인 사진은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랑 입으셨어요. 스커트 같은 거랑 입으셨는데 그 사진들을 쭉 보다 보면은 데님이랑 입은 착이 나와요. 근데 그 데님이랑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약간 쇼컷에 모델분이 데님이랑 입으셨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모감 있는 실만 가지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실은 그 드롭스의 브러쉬드 알파카 실크, 그거를 메인 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일단 근접 컷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에 대한 이야기는. 비어 스웨터 쓰면서 실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썼어요. 일단 이 바탕실로 쓴 거는 요 실이에요. 이거는 드롭스의 브러쉬드 알파카 실크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오프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예전에 다른 거를 뜨려고 니픽스가 아니지 울웨어하우스에서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뜨려고 구매를 했다가 이제 안 뜨고서는 이 스웨터를 떴는데 그때 제가 8볼을 샀거든요. 그럼 이게 소유량 상으로는 충분히 넉넉한 양인데 뜨다가 진짜 마지막에 이 바디 고무단을 남겨놓고 실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함대에서 이 실을 바탕실로 쓰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실 남으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함대 계셨던 분 중에 현님이 갖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2볼을 이제 추가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완성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왜 모자라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전에 이제 다른 거를 떠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썼다가 이제 그거는 프루시오를 안 하고서는 잘라서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버린 게 이제 한 2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현님한테 2볼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다시 총 8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6볼까지 썼을 때 딱 여기 고무단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무단 다 뜨고 나니까는 7볼째에서 거의 한 반도 안 썼어요. 반도 안 썼고 그래서 6볼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남은 실로는 지난번에 인스타에는 잠깐 올렸었는데 요거 그 도카이 에리카님의 올빼미 머플러 그거에 요 바탕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탕실은 이렇고 배색은 좀 여러 가지를 썼어요. 이만큼이 다 배색실로 쓴 건데 그리고 이 브러쉬드 알파카 실크가 코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못 떠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어디는 더 뭉치고 어디는 좀 코가 벌어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내추럴한 맛이려니 하고 있고, 기모감은 이렇게 되게 보송보송하게 솜 같은 기모감이 올라와요. 여기 잘 보인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털 빠짐이
심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뭉치는 느낌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크릴 모헤어처럼 막 뻐덕뻐덕하거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뭉쳐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저도 아크릴 모헤어, 뭐 아크릴 탐탐사 그런 거 초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몇 번 써봤는데, 그거 들어간 걸로 뜬 옷들은 진짜 다 버렸거든요. 촉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되게 가벼운 솜의 느낌? 적당히 뭉쳐져 있는 솜의 느낌?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이 실은 나중에 또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배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배색으로 사용한 실이 이만큼이에요.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여기에 하나 쓴 거. 그게 요거거든요. 이거는 코쿤이라는 일본 브랜드의 청키 모헤어예요. 이게 사실 원작실이에요. 이래서 보시면은 모헤어인데 심지가 이렇게 두껍고 두꺼운 울 심지가 있고 모헤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실인데, 원작은 바탕실도 배색실도 다 이 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파는 데를 제가 못 봤고, 그 룸런던 사이트에서 이 실을 팔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다른 거 살 때 궁금했어가지고 얘가 미니스케인으로 팔거든요. 5g짜리인가? 5g짜리 미니스케인을 팔아서 이렇게 배색 컬러만 한 컬러를 사봤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배색을 한 게 여긴데, 다른 거는 제가 다 그냥 모헤어로 배색을 했거든요. 느낌이 조금 틀리기는 하죠. 확실히 심지가 두꺼워서 심지가 잘 보이기는 하고, 얘도 기모감 되게 폭닥폭닥하고, 이 실도 나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그냥 모헤어보다도 약간 거칠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세탁하고 나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썼고, 나머지 것들은 얘는 이거 잡고 그냥 한 가닥만 잡고 떴어요. 한 가닥으로 잡고 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모헤어를 4가닥을 잡고 떴어요. 4가닥을 잡고 떴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2가지를 2가닥씩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드롭스 키드 실크 중에 빈티지 라인의 1번 컬러였고요. 이거는 세드나 니팅의 온가 모헤어, 머드 컬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떠서 요런 식으로 멜란멜란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드롭스 키드 실크 자체가 심지가 약간 하얗게 도드라지는 편이어서 그런지 더 멜란지 느낌이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는 요렇게 2개. 이거는 니팅 포 올리브의 리드 컬러고, 얘는 그 니픽스의 얼로프트의 카본 컬러예요. 그래서 둘 다 그레이 계열인데, 차콜 계열인데, 얘는 좀 더 정직한 차콜 컬러고, 요거는 약간 거의 네이비에 가까운 차콜 컬러. 그래서 요거 2개를 섞어서 2겹씩 해서 뜨니까 요런 느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니팅 포 올리브의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한 컬러는 어쩔 수 없이 실크 심지가 약간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섞어서 뜨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색깔 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약간 차콜 계열 안에서 약간 네이비와 차콜의 중간 정도 되는 색깔? 이 색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컬러는 이렇게 2가지를 합사해서 썼어요. 얘는 니픽스의, 얘도 얼로프트의, 얘는 페니로얄 컬러고, 얘는 예전에 엄마 모드티 떠드리고 남은 건데 산네스칸 틴실크 모헤어거든요. 거기서 더스티 아티초코였나 더스티 올리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쓰기에는 좀 너무 쨍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를 섞었더니 살짝 더 민트빛도 나면서 약간 좀 차분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그린 컬러는
이 컬러예요. 그래서 얘도 니픽스의 얼로프트고요. 얘는 컬러 이름이 타라곤. 그래서 약간 올리브 그린? 싱싱한 올리브 색깔? 같은 느낌인데 이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이런 컬러들도 그렇고 뭐 이런 컬러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엔 단독으로 쓰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색으로 조금씩 넣으면은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고 이게 배색 진짜 조금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건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장 길게 들어간 요런 거나 심지어 얘는 이렇게 2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함뜨방에서 한번 이 모헤어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원작에서도 이 5g짜리 미니 스케인 하나면은 그러니까 이 배색이 5g짜리 미니 스케인 하나씩 들어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헤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갖고 이 비어 함트를 하면서 나눔을 했었어요, 모헤어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15g짜리 하나에서 15g을 나눔해드리고 10g 가지고 있었던 건데 거의 닳지도 않았어요. 한 2g 썼나? 1g 썼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고 애매하게 남은 모헤어가 있다 하시면은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재미도 있는 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이제 탑다운으로 뜨는 스웨터고요. 여기 넥라인을 그냥 롱테일 캐스톤 마코를 잡아요. 마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깨 늘림을 하면서 떠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드롭 숄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시면은 여기 한 줄을 기준으로만 늘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줄을 기준선으로 두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글런으로 늘림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늘리고 여기서도 늘렸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경사가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단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넥라인이랑 여기 소매 끝에 떨어지는 데랑 단차가 되게 크지 않은데 이 가슴 둘레가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 이유가 보통은 여기서만 중심선에서만 늘려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에서 한번 늘리고 이쪽에서 약간 레글런 같은 느낌으로 또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쭉 늘려준 다음에 앞뒤판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배색을 넣으면서 이 아몰 길이만큼 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통으로 연결해서 바디를 마무리하고 여기 끝에 엣지에서 코를 주워갖고 소매를 떠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뜨게 되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 늘림 부분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롭 숄더 늘림이랑 레귤러 늘림이 동시에 들어가는 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도안이고요. 이게 목 단차가 없어요. 목 앞뒤 단차가 없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으로 입었지만 뒤집어서 뒤쪽으로 입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도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넥라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이 약간 치받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옷이 굉장히 가벼워요. 아까 그 실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인 실이 25g짜리가 7타리가 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150g이 안 되는 거죠. 메인 실 무게만 해도 150g이 안 되고 배색들도 다 진짜 조금씩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게를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140g?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은 이게 기모감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되게 포근포근한데 근데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포근포근하고. 그런데 이게 6mm로 뜬 거라서 성글기도 하고 이렇게 소매 쪽에 이렇게 아일랜무늬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 이거 하나만 입고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게가 있으면 이게 뒤로 쏠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탁 치받친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제가 목이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가벼워서 그런지 그렇게 목이 막 받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임의로 뒷판에서 이렇게 숏로우를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넥라인이 앞뒤 단차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디자인상으로 이게 정말 딱 일자로 떨어지는 보트넥 느낌을 원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옆으로 좀 많이 파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넓기 때문에 막 오프숄더로 벗겨질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안에 나시티나 속옷을 입으면 약간 끈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파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함타 하신 분 중에서 다은님, 데보라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나중에 이렇게 조금 홈해갖고 막아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이게 너무 많이 파인 게 싫으신 분은 나중에 그렇게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캐스트온 할 때 어차피 이게 되게 목이 넓은 도안이기 때문에 바늘을 살짝 줄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바디는 6mm로 떴는데 넥라인 캐스트온 할 때는 저도 5mm로 캐스트온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덜 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너무 여성스러운 거에 약간 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바디를 다 뜨고, 아니지, 이제 뜨다가 이제 소매를 저는 먼저 떴는데, 이제 소매를 뜰 때 이게 이렇게 아일랜 무늬도 있는데 이게 막 볼륨까지 너무 크면은 너무 여성여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소매 코를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어요. 도안에서 나온 것보다. 이게 제가 지금 두 번째 사이즈를 뜬 거거든요. 얘가 워낙에 오버사이즈로 나오는 도안이어갖고 두 번째 사이즈로 떴고, 제가 심지어 게이지가 그 원작 게이지보다 작게 나왔어요. 원작 게이지는 가로가 12코가 나왔는데 저는 14코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둘레가 120c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몰 같은 경우에는 코를 줄 때 조금 적게 주어가지고 떴는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모양이 되게 어정쩡하고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이만큼 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풀르고 다시 떴어요. 근데 이 실이 가볍고 마누메이드님은 이거 털 많이 빠진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 털 빠짐 뜨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못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실 생산되는 로또에 따라 틀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뜨면서도 그렇고 지금 입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털 빠진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오히려 모헤어보다 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프루시오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막 실끼리 엉겨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송보송 살아있기는 하지만 약간 엉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아크릴 모헤어처럼 엉기는 그런 거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솜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프루시오를 하려면 정말 잡아 뜯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프루시오 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소매 모양이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서 풀르고 다시 소매도 그냥 제 사이즈대로 코를 주어서 제 사이즈대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통이 넓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는 언제나 그렇듯이 더 떴어요. 길이는 더 떴고, 이게 이제 소매 끝 같은 경우에는 고무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코드 바인드 오프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고무뜨기를 그냥 고무뜨기 말고 꼬아뜨기 고무뜨기를 했고요. 그게 뭔가 여기가 라인이 도드라져서 여기 있는 이 아일랜 무늬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꼬아뜨기 고무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코드를 해줬는데 이쪽은 사실 조금 빡빡하게 돼가지고 이쪽 할 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등을 살짝 다 내리면 덮을 수 있게. 근데 어차피 약간 벌룬 슬리브라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유분이 있어야지 벌룬 느낌이 더 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변형한 거라고 할까? 이거 꼬아뜨기 한 거랑 여기 캐스톤 할 때 바늘 호수 2사이즈 줄인 거, 그거 빼고는 정말 그냥 도안에서 뜨라는 대로 떴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배색 넣는 재미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으로 3가지 배색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진짜 이 배색마다 다 색깔을 바꿔서 더 알록달록하게 뜰 수도 있고, 또 이제 함트 하신 분 중에는 아예 이 배색을 빼버리고 그냥 단색으로만 뜨신 분도 계세요. 네, 데보라님도 그러셨고 또 몇 분 그렇게 뜨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약간 그냥 이 실루엣에 집중이 되면서 그거대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여성스러운 거 떠보고 싶다, 그리고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의 배색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비어 스웨터 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게 일본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여성스러운데 좀 아방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입어도 괜찮고, 약간 일부러 이렇게 틀어가지고 틀어서,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옷을 틀어가지고 네크라인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느낌으로 입는 것도 나름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청바지에다 입었지만 뭐 세틴 스커트나 그런 거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일단 너무 가볍고 촉감이 좋아서 저는 뭐 늘상 집에 있는 사람이지만 집에서 종종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분이 참 포근포근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름 같은 비어 스웨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상세에 제가 뜬 사이즈, 그 다음에 완성된 사이즈, 그 다음에 사용한 어떤 컬러 썼는지는 레벌리 저의 프로젝트에 기재를 해놨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첨부해 뒀으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트가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함트 영상을 올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어 함트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함께 뜨셨던 그 다양한 비어들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 함트가 종료되기 전에 그 사진이랑 그 아이디를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보내주시지 않은 분은 죄송하게도 제가 영상에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도 오랜만에 찍으니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비어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 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